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일주분석 60갑자 47번째 경술 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금, 양의 금이죠. 경진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인생 1년을 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절이라고 하고, 우주적으로 봤을 때 성주, 계공, 주, 괴, 공, 그 계절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를 담당하죠. 기가 없으면 사람도 숨을 쉴 수가 없죠. 또 한 가지 혈액순환이 될 수가 없겠죠. 경금이라고 하는 건, 양의 금은 위와 아래로 수직 하강의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진토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토고, 술토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토의 경금, 진토는 우리가 지망이라고 하죠. 보통 천라지망, 지망을 담당하고, 경술은 철라를 담당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하고 응축시키고 더 단단하게 하는 기운인데, 그렇게 말한다면 진월의 경금은 맞지가 않죠.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양금이라고 하는 이 금은 종으로 기운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진월의 경금은 수를 지상으로 올려 기화시키는 기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지하에 있던 수를 지상으로 올려 보내는데도 기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쓰임을 하는 경금, 그러니까 기화를 얘기하겠죠. 기화. 자, 경술을 볼까요? 술은 절기로 활로를 얘기하죠. 모든 계절은 하늘에서 출발해서 땅으로 오고, 땅에서 와 30일이 지나야 인간으로 온다. 봄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은 수의 화신이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도 그렇고 논밭에 펼쳐 있는 자라나는 모든 곡식들도 화의 체다. 그런 수가 화의 체로 되기 위해서는 기는 절대 불가결한 것이다. 경금의 힘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거는 수를 중력의 힘을 벗어나 인력, 위로 향하게 하는, 상승시키는 모든 기운을 담당하는 게 금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술일주는 하늘에 퍼져 있는 수, 기화된 수를 다시 응축, 응결시켜서 하강하는, 지하로 하강하는 기를 담당하는, 그래서 아마 경진이나 경술을 괴강이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괴강스럽다. 어떤 일을 할 때 일 마무리를 아주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괴강스럽다. 이게 혼자 원맨 오퍼레이팅 하면서 참 잘 하시는 분들. 그런데 경진과 경술은 역할이 틀리다. 지하에 있는 수를 지상으로 보내 기화시키는 역할의 금의 역할이란 기를 담당한다. 또 지상에 퍼져 있는 수증기를 땅 속으로 모으는, 하강시키는 역할도
금이 주관한다. 경진은 땅 속에 있는 수증기를, 물을 목이라는 관을 통해서 꽃을 맺히게 하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모든 작용을 경금이 한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볼까요? 오늘은 좀 음양오행에 대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천간과 수가 만날 수 있겠고, 금이라고 하는 천간과 목이 만날 수 있겠고요. 또 금이라고 하는 천간과 화가 만날 수 있겠고요. 금이라고 하는 천간과 토가 만날 수 있겠고, 또 금대 금이 될 수 있겠죠. 같은 금이면서도 왜 금과 토가 만났을 때 우리가 괴강이라고 할까요? 양금. 여기서 금은 금의 대표값을 얘기합니다. 경금을 얘기합니다. 경금이 진토나 술토를 만났을 때 우리가 괴강이라고 하죠. 자, 금이 수를 만나면 맑아지죠. 금이 화를 만나면 무뎌진다라기보다는 예리해진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이 토를 만났을 땐, 토라는 거는 교류를 상징하고 꽃을 상징하죠. 진토 안에는 을계무라고 하는 을목과 그 다음에 계수와 무토가 있습니다. 술토에는 신정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죠. 우리가 일주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금은 그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이라는 것은 상승과 하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수가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을 변화 발전시킬 때 각 계절별로 금이라고 하는 이 기는 다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경진, 경술에 같은 금이지만 금을 우리가 종혁이라고 얘기하죠. 혹은 숙살이라고 합니다. 아마 숙살지기 그리고 신평의 가장 대표적인 금이 경술일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히 경진과 경술은 이 사회에서 쓰임받는 역할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경진은 진토, 우리가 생명의 토라 그러죠. 시작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의 수가 기운을 받을 수 있게끔 쓰여진 게 경진이고요. 경술은 이미 수의 체가 지상에 기화되어 있는 수를 지상으로 걷어들이는 역할,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이거는 상승, 이건 하강이겠죠. 그렇다면 경진일주가 혹은 경술일주가 같은 계강을 하고 있지만 역할은 틀리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한다. 경술일주를 가진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취합하거나 그거를 분류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고, 또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제품이 잘못된 거를 검수과에 배치되면 좋겠고요. 경진 일주를 가진 형사가 있다라고 봤을 때 경진은 수사하는 쪽, 그리고 경술은
분석하는 쪽, 프로파일러 쪽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경금의 역할, 양의 금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경금이 수로 왔을 때는 금이 맑아지는, 목으로 왔을 때 지하에 있는 수를 목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기를 주관할 것이고, 금에서 화가 왔을 땐 화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금으로 쓰일 것이고, 토로 쓰일 때는 두 가지가 있다. 진토와 술토가 있다. 진토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술토는 이러한 주관된 모든 것들의 열매를 취합하고 분류해서 다음 생애로 전달해주는 어떤 기로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면, 진토에 있는 지망과 철라와의 역할이 틀리지 않겠느냐. 경술 일주의 지장간에 신금이 관건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오늘도 경술 일주에 대한 일주를 법륜도에다 넣으면서 통변해 보겠습니다. 예, 곤명입니다. 1967년 7월 9일 자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정민년, 무신월, 그다음 경술 일에 태어나시고 무자시에 태어났네요. 경금이 신호른이 상당히 강하죠. 이렇게 일지 술토를 깔고 앉아 있는 분들은 꿈을 많이 꾸죠. 우리가 12지지로 개를 얘기하죠. 보통 개는 유일하게 12지 중에서 귀신을 보는 동물이 개입니다. 그래서 경술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꿈을 많이 꾸죠. 귀신도 자주 보고요. 또한 경금은 12운성상 술이 쇠지에 있죠. 그래서 되게 노련하다. 자, 경금은 금생 수,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경, 신, 미토, 술토, 그다음 자수가 있고요. 정화, 그다음 무토가 또 있네요. 무토. 상당히 인성이 두텁죠. 수가 용신으로 오고 목이 희신으로 온 분입니다. 38세 임자대운. 임자대운이면 상당히 운이 좋아지는 대운을 보냈던 분이죠. 금이 수를 만나면 득수 이청이 되죠. 금이 맑아진다. 그다음 이 정관도, 정화도 상당히 길해 보입니다. 상당히 사고가 깊으신 분이죠. 토가 중첩되어 있는 걸 보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당히 사려가 깊은 분이다. 그래서 쉽게 행동에 옮기는 행동력이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임자대운에서는 임정함 목이 돼서, 목이 됐다라는 건 금의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수는 신강한 경금에 뭔가 행동력으로 나온, 그것이 신자 수국이 됐네요.
경술 일주를 우리는 괴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떤 데서는 살이라고 하는데 전 괴강을 살이라고 보지 않고 상당히 신강한, 정신적으로도 되게 신강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상당히 주도 면밀하고 용의 주도한, 주도 면밀이나 용의 주도가 뭐 같은 말이겠죠. 상당히 일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다. 아마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경술이나 경진들은 일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마 윗분들한테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술일주는 경금에 대한 상승과 하강 운동, 그리고 술토라고 하는, 절기로는 할로를 얘기합니다. 본인이 타고난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본성이 뭔가를 분류하고 뭔가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해내는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다. 또 이렇게 사주에서 토가 이렇게 많은 거는 인성이 많다라는 거죠. 깊게 생각하는 사고력이 상당히 특출난 분이죠. 이런 분들은 직장에서 들어간다면 리스크 관리하는 쪽으로 발령을 받으면 상당히 일을 훌륭하게 처리해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일을 시킨다면 경술일주나 경진일주에 일을 시키면은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죠. 오늘 경술일주에 대한 본성 분석을 했는데요. 경진과 경술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경금이지만 하는 역할이 틀리다. 경진은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는 기운을 주관한다면 경술의 경금은 이미 창조된 만물을 거둬들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경금 일주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